자, 다음 내용을 봅시다.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만드는 코드를 보면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고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뭘 하라 라고 알려주고, 그럼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되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받은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할 거고, 저장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갖고 결과를 출력해 줬어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 주려면 중간에서 간단한 연산뿐만이 아니라 좀 복잡한 연산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하죠. 연산을 하는 기호들. 그리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연산자가 의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우리 흔히 더하기랑 빼기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순서대로 하죠. 곱하기랑 나누기는 무엇을 먼저 하냐? 순서대로 하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다 섞여 있다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연산자들이 우선순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작이 될 거기 때문에 대략 우선순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연산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테스트하는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훑어서 보면, 자, 얘네들은 굳이 필요가 없고 진행을 해서 자바에서 사용되는 전체 연산자들을 좀 봅니다. 이 중에 아는 연산자가 4층 연산, 그리고 비교, 관계 연산이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는 양수, 음수, 요 정도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자료형 변환할 때 자료형을 명시해주는 작업, 캐스팅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점, 요거는 멤버 연산입니다. 참조 연산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점 찍고 이런 거 해봤죠. 그때 사용되는 연산자고요. 대괄호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배열, 데이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사용할 때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괄호, 요거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들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얘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더라도 괄호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좀 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다 볼 거니까. 자, 연산자 내용을 보시면 최우선 연산자라고 하는 참조 연산, 그 다음에 배열, 괄호, 각각의 역할은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한다. 클래스의 멤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참조 연산이고요. 배열은 나중에 배열 사용할 때 보도록 하고요. 괄호는 먼저 처리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하나 있어요. 5 더하기 3 곱하기 2라고 써져 있는 값은 결과가 x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곱하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3, 2, 6 더하기 5가 돼서 11이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써주면 괄호가 먼저니까 8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조 연산, 지금 설명드리긴 참 애매하고요. 그래서 점 찍어서 멤버에 있는 어떤 값이나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우선 연산자 소개하는 간단한 예제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단항 연산자, 하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산하는 애들. 느낌표는 부정입니다. 논리를 부정합니다. 여기서 논리는 불리한 자료를 얘기하고요. 불이라는 변수에 false, 거짓이라는 값을 담아두고 출력을 했을 때 당연히 얘는 false, 두 번째 출력할 때는 불 값을 느낌표로 앞에다 붙여줬죠. 그럼 이 값이 반전되어서 false니까 true 값으로 변환되어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 값은 그대로 있고 값을 가져다가 CPU에서 계산을 할 때 얘를 뒤집어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불 1에다가는 5가 3보다 크냐,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이죠. 그래서 불 1에는 true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true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랑 3이랑 비교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전해서 출력에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이런 숫자, 정수, 실수,
얘네들을 대상으로 느낌표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리 자료에 대한 반전이기 때문에 수치형 자료에다 반전을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난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true,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비트 부정.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확인만 해보시면 되고요. 비트 단위로 부정을 한대요. tilde, 물결이죠. 비트 단위로 부정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010이거든요. 그럼 얘를 1바이트짜리 변수에 담았다. 그래서 바이트형 b라는 변수에 담았다고 쳐요. 10이라는 값을. 그럼 b라는 변수에는 이런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b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값이 달라지겠죠. 앞에 1, 앞에 0, 양수,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수, 음수 뒤집히는 개념을 보시라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 예제를 테스트 해보시면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건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B에 1이 들어있어요. B에 1이 들어있고 그렇다는 건 이렇게 들어있겠죠. 만약에 B를 반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뭐 보수 형식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볼게요. 0부터 시작해서 쭉 양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 바이트에서 최대값은 127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증가되면 더 이상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뒤집혀요. 다시 아래로 뒤집혀서 마이너스 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값인 128이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0 바로 아래에는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범위로 동작하기 때문에 1을 비트로 반전시킨다, 나트를 하겠다 라고 하면 1만큼 올라가 있었던 이 지점이 반전되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전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비트 연산은 많이 활용할 일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다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미리 공부해놔도 어차피 크게 쓰이지 않으니까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바이트, 숏, 차, 인트 이거 다 정수죠. 인트보다 작은 자료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인트형이나 롱에만 값을 담을 수 있대요. 인트나 롱에만. 일단 실수 자료형인 양수, 음수 표현이 안 되니까 인트형으로 또는 롱형으로 결과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롱형이 연산에 포함됐다면 롱 형태로 데이터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롱형으로 데이터 연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롱에만 담을 수 있어요. 크기를 맞춰서 연산한다 그랬죠. 자료형이 다르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네요. A는 4를 반전하고 또 반전하고 반전의 반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X의 양수값 넣어놓고 Y의 음수값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 이런 걸 해본 거죠.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라고 확인해 본 거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 부호를 표현해주는 연산자가 있어요. 얘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애고 요게 여러분한테 재미난 결과를 나오게 할 겁니다. 플러스 2개가 붙은 거, 마이너스 2개가 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증감 연산자라고 해요. 증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다. 그래서 보시면 A에 5가 들었고 K에 4가 들었대요. 근데 뿔뿔 A 곱하기 3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 연산이겠네요. 여기까지가 연산이겠네. K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나왔냐? A에 5가 들었죠? A에 5가 들었는데 이 중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높아요. A에 들어있는 값이 6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가 먼저죠. 6, 3, 18 거기다가 4를 더하니까 22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A를 확인해보면 아까 변했다 그랬으니까 6이 될 거고요. 반대로 증감연산자가 P연산자 뒤에 붙어 있으면 이건 후위연산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OL 써있는 건 O 세미콜론입니다. 잘못된 거고요. 그럼 똑같은 연산을 할 건데 K에 들어가는 값이 19가 됐다는 건 왜 그러냐? 원래 A에 5가 들어있었죠? 그러면 후위 연산은 나중에 해요.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5랑 3을 먼저 곱하고요. 5, 3, 15 에다가 4를 더하기 때문에 19가 됐다는 겁니다. 계산이 끝나면 어쨌든 이 녀석도 동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6으로 된다.
어쨌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다른 것과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키고 사용되느냐, 아니면 일단 기존에 들어있는 값을 사용한 후에 나중에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x에 10이 들어있는데 y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 지금 얘는 증감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전위 연산이니까 x 값을 먼저 증가시킵니다. 11이 되고 그 값이 y에 복사되니까 x에도 11이고 y에도 1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몇 번 테스트 해보시면 이게 먼저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헷갈리니까 몇 번 테스트해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캐스팅 하는 건 많이 해봤죠. 캐스팅, 자료형을 명시해 주는 거, 이건 뭐 굳이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stance of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객체라는 것과 객체의 자료형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야 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얘를 보기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산술 연산자 좀 봅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얘네 4개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고, 요거 하나만 몰라요. 자, 얘는 둘 다 나눗셈인데 슬래시를 이용하면 결과는 몫을 이용하고요. 퍼센트를 이용하면 결과는 나머지를 이용합니다. 수학에서는 모드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값은 거의 대부분 몫이긴 한데 어떤 동작을 만들 때 조건을 만드는 경우에는 퍼센트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언제 활용하냐면 어떤 나머지 값을 활용해서 배수, 짝수, 홀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값이 뭐죠? 0 아니면 1이네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건 0 아니면 1입니다. 그러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짝수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짝수나 홀수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2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다라면 해당하는 숫자는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3의 배수다. 나머지가 1이나 2는 아니고, 그죠? 또는 n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0부터 최대 9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범위를 구할 때도 활용을 해요. 이만큼의 숫자 중에서 뭘 하자. 나중에 많이 활용할 거니까 나머지 연산이라는 개념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바이트, 숏, 차, 인트 같은 인트 기본 자료형보다 작은 애들을 연산하게 되면 무조건 결과는 인트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트형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바이트형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바이트형에다가 a 더하기 b를 담겠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바이트는 인트보다 작은 정수 자료형이죠. 그러면 a랑 b를 연산할 때 CPU 안에서 얘는 인트, 얘도 인트라고 판단을 하게끔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연산하면 4바이트짜리의 인트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30은 30인데 4바이트 크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 데이터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자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입이 안 됩니다. 4바이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바이트 자료에는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캐스팅을 해주시거나 괜찮다면, 그게 아니라면 바이트 연산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인트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정수가 무조건 실수보다 작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롱이나 플로트나 더블 같은 애들이 연산에 끼어 있으면 가장 큰 자료형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플롯과 더블은 같이 쓰지 마세요.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플롯과 더블 두 값을 연산했더니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죠. 그래서 플롯과 더블은 함께 연산하지 마세요. 요게 이제 산술 연산자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나머지 연산, 플롯 더블 조심하시고, 인트 이하는 인트 결과. 인트보다 큰 애들이 연산에 껴있으면 가장 큰 자료형으로 결과. 나머지 예제도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시프트 연산, 비트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트 연산자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에 2가 들어있는데 2를 3만큼 쉬프트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세 칸을 비트 단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요 세 개의 0은 밖으로 빠져나가겠고요. 뒤쪽에는 빈 칸이 생기겠죠. 이 빈 칸을 다 0으로 채우면 결과가 1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 연산 중에서 쉬프트 연산을 이용하면 비트를 이동시키는 연산이 된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우린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다음 반대. 자, 보시면 똑같이 A와 B를 오른쪽으로 해서 비트 연산을 한대요. A에 16이 들어있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B에 3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16을 오른쪽, right로
3칸만큼 비트를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비트는 이쪽 밖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앞에 비어있는 비트가 있을 텐데 이 비어있는 비트가 자 양수죠. 0이면 양수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해당하는 사인,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와 동일한 값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얘 양수니까 0으로 채워요. 빈 값을.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16을 표현했을 때는 이런 값입니다. 비트로 표현하면 부호 비트가 1로 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3칸만큼 비트를 이동시킨다 라고 하면 부호가 유지돼서 빈 값이 찹니다. 이 두 가지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unsigned write shift라는 게 있대요. 3개를 씁니다. 그럼 똑같이 3칸 이동을 시켰을 때 3칸이 빌 텐데 비는 비트를 전부 0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연산자가 이제 write shift인데 unsigned write shift다 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개념만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shift 연산을 테스트해보는 예시가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구경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이 녀석들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예제입니다. 5랑 3이랑 비교했을 때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표 는은 다른지를 판단하는 거고 는이 2개 있으면 같은지를 판단합니다. 는이 하나 있을 때는 오른쪽 값을 복사해서 왼쪽에 대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니까 같다라는 부등호는 는을 2개를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중에서 AND 연산, OR 연산, XOR 연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결과만 놓고 동작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A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대요. 인트형이니까 비트는 32개를 써야 되지만 간단하게 4개의 비트만 활용해서 예시를 써놨고요. A와 B를 AND 연산한다는 겁니다. AND는 그리고 모두 1이면 1이에요.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 그래서 보시면 0이랑 1이랑 하니까 0, 1이랑 1이랑 AND 하니까 1, 나머지는 다 0, 0.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OR 연산을 하면 OR 연산은 하나라도 1이면 1입니다. 둘 다 0인 경우에만 0인 거예요. OR 연산 또는 이죠. 그래서 0, 1, 1이 있네요. 그래서 1이고요. 1, 1 당연히 1이고요. 나머지는 0이니까 0, 0으로 가는 이 두 개를 연산하면 OR 연산했을 땐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그다음 마지막 XOR 연산은 다르면 1입니다. 얘는 두 비트가 다르면 1. 그래서 0과 1, 이거 잘못 써 있네요. 0과 1, 1이고요. 1과 1, 0이고요. 0과 0, 0이고 당연히 나머지 0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XOR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다음 논리 연산. 비트가 아니라 논리, 불리언을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조건식 여러 개를 두고 그 조건들이 모두 다 참인지 또는 뭐 하나라도 참인지 이런 걸 판별할 때 사용을 해요. 쉽게 생각해서 오늘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었다. 손 하면 누군가 손을 들겠죠. 둘 다 밥을 먹은 사람은. 아침 먹어서 참, 점심 먹어서 참, 둘 다 참이면 참. 이건 AND 연산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하겠죠. 아침과 점심 중에 둘 다 드신 분만 손 드세요. 그러면 둘 다 먹은 사람만 손을 들어야 되고 하나라도 안 먹은 사람은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이게 AND 연산이에요. 그리고 OR 연산은 뭐냐? 여러분 혹시 아침이나 점심 하나라도 드신 분 손이라고 한다면 OR 연산이 되는 거예요. 아침만 먹었어도 손을 드는 거고 점심만 먹었어도 손을 드는 거죠. 하지만 둘 다 안 먹었으면 손을 안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들을 가지고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AND 연산, OR 연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랑 같이 활용되는 게 이거죠. 논리를 반전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강사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잘생겼다고 하면 난 잘생긴 거야. 근데 한 명이라도 못생겼다고 판단하면 난 못생긴 게 됩니다. AND 연산이죠.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오! 잘생긴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네. 나머지 다 네라고 해도 어차피 아닌 사람이 있죠. AND 연산일 때는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느낌표를 붙이면 뭐가 돼요? 잘생긴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ND 연산, OR 연산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5랑 3이랑 참이냐? 아니요. 7이랑 4랑 참이다. 하지만 어차피 거짓이 있으니까 얘는 거짓인 거고, 5어 연산을 했을 때에는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있다면 10과 11을 비교했을 때 같지 않지? 참이죠. 뒤에가 거짓이지만 앞에가 참이니까 참으로 간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알아주시고, 삼항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건에 따라서 값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버퍼드 리더라는 걸 생성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스캐너라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여기에 인티저 파스인트에서 인트형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자열로 입력받은 것을 숫자로 변환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린 이거 대신에 스캐너가 갖고 있는 nextInt라는 함수를 그냥 쓰죠.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잘 보세요, 3항 연산자예요. 3항 앞에 조건이 오고요, 물음표가 온 다음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옵니다. 여기에는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요. 보시면 얘가 조건이죠. x가 1이냐, x가 1이랑 같다면 앞에 있는 남성이라는 값을 여기다 사용하고,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라면 뒤에 있는 콜론 뒤에 있는 값을 사용해라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1을 입력했다면 여기 출력되는 값은 남성이 되는 거고, 2를 입력했다면 여성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삼항연산자는 조건에 따라 값을 선택하게 할 때 간단한 수식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는 하나만 쓰는 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왼쪽 공간에 대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식이 좀 길게 있다면 계산 결과를 대입해 줄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A 플러스는 B라고 쓰는 개념이 있어요. A 마이너스는 B, A 곱하기는 B. 이 의미들은 전부 다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결과를 대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A와 B를 더한 다음 결과를 다시 A에 담는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예제를 보시면 B에 10이 들어있고 A에 20이 들어있대요. B에 더하기는 1을 하겠다라는 개념은 B에 지금 들어있는 값이 10이죠. 10을 1과 더하면 11이 돼요. 11을 여기다 다시 담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건 B를 증가시킨다 개념과 동일하죠. 그리고 C랑 D가 있는데 12랑 50이 들어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C에 12가 들어있어요. 그 12와 50을 더하니까 62가 되겠죠? 62라는 값을 C 공간에 다시 담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12였는데 62가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C는 62가 된다는 겁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그럼 쓰시면 되고, 불편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이트 A에 5가 들어있는데 그 A에다가 A 빼기 3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에러가 나요. 왜냐? A와 3, A가 바이트지만 인트형이죠 얘가. 그리고 어차피 바이트와 바이트를 연산하더라도 결과는 무조건 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바이트형 변수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해줘야 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반면에 이거랑 똑같은 연산인데 A 빼기는 3이라고 해버리면 형변환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이트 자료형으로 해당 연산을 진행해서 바로 바이트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랄까요? 이런 걸 활용하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